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워럭입니다. 어, 저는 이번 주 과로사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말 그대로. 오늘이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인데, 어제 14일은 진짜 과로사가 뭔지를 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증상은 어땠냐면, 제가 월요일날 이제 중요한 발송건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부터 이제 물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작업이어서 이제 이 애군 소멸 주소식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도 굉장히 좀 진이 빠지고요. 그래서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그냥 뭐 음악 틀어놓고 촛불 켜면 다는 거 다 아니냐 하시는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해봐야 이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신내림 굿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경험, 그다음 실천, 시행착오.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지막지한 그런 단순 과격한 그런 방식인데, 하지만 경험만큼 더 확실한 건 없잖아요. 직접 예를 들면 뭐뭐 하더라, 그런 카더라 그런 거 말고 진짜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해야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든 부적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부적이기도 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제작 기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일주일 걸리고, 그리고 손이 많이 가요. 결정적으로 이게 막 혼이 담기는 것처럼 한번 만들고 나면 사람이 거의 막 죽을 것처럼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영혼을 담는다 할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 마무리를 하려고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일요일을 거쳐서 월요일 아침 7시 한 40분? 그래서 거의 완성했는데,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 저녁 그때가 9시였나? 그때 시작해서 그 다음날 7시 한 40분까지 거의 이제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고, 중간에 좀 잠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일단 두통이 와요. 뇌경색 걸린 것처럼. 사람이 과로하면은 뇌경색이 올 수 있잖아요. 뭔가 머리가 되게 아프면서 심장이 뛰는데, 이게 그냥 막 벌렁거리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에너지를 쓰니까 약간 내 심장이 힘들어하는 그 느낌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거의 골골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가서 이 부적을 발송을 하고 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거의 쓰러져서 못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매일 해드리는 애군 소멸 의식이, 물론 이걸 하면
제가 지내는 곳도 정화가 되고 다 정화가 돼요. 그래서 저주대행을 갔다 오면 이 의식을 통해서 더 정화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어제 저주의식에 쓸 화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제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도 기력이 없어가지고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온라인에서 뭐 주문 같은 거 안 들어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무속인이 계시다면 너무 막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잘못하면 죽는 것 같아요. 뭔가를 끝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한 성격이라 무슨 어떤 계획을 잡으면 좀 무섭기를 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를 죽일 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무리했던 이유가 워낙 이제 고객님이 좀 특별한 분이라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선무당들은 편하게 일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하면은 진짜 엄청 힘들어요. 주술사라는 게 뭐 딴 건 없어요. 뭐 의복을 막 입고 남들과 다른 그런 막 스타일링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좋겠죠. 근데 저도 평소에는 그냥 단정하게 입고 다니지 또 의복을 입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분제 사회를 표방했던 의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업과 계급, 계층을 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제복이라는 게 존재하죠. 군인, 소방관, 경찰관, 또 공무원 등등 특정 유니폼을 입는 그런 직업군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땡기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충동적인 거죠. 이제 가끔 할로윈 때는 이 의복을 입고 한번 나가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코스프레 한지 알지 주술사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의복 자체는 어떤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일단 이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의복을 입으면 뭔가 스위치를 하나 더 킨 느낌이에요. 그래서 의복을 입으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거 있어요. 왜냐면 나 자신을 확정을 하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좀 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날 의복에 약간 변화를 줍니다. 오늘은 한번 끝장을 봐보자. 그러면 투구까지 쓰고 한 3시간 정도 의식을 진행하고요. 오늘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좀 무겁게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투구는 놓고 가고요. 그리고 모든 의식에 풀로 의복을 입을
필요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식은 그냥 로브만 걸치고 나서 진행해도 되는 그런 의식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잘 먹힙니다. 제가 가끔 은퇴를 언급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게 너무 체력적인 부담이 커져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자주 오면 약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항상 한 번 더 이렇게 서비스 차원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연이 너무 기구한 거야. 너무 기구해서 이분이 돈 때문에 더 못하는구나. 그래서 더 해드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분이에요. 어떤 거를 내가 어떤 주술 의식을 하는데 그냥 아무나 설정하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정치하시는 이런 분들은 뭔가 의뢰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데 의뢰가 있으면 명분이 있고, 명분이 있으면 주술 의식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의뢰인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유가 생기면 과거에 의뢰했던 분들 중에 사연이 기구하신 분은 그분이 반대하지 않는 한 진행을 합니다. 지금도 그 의뢰하신 분의 그 절규에 가까운 그 우는 목소리가 귓가에 막게 맴돌아요. 그래서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그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두고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신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또 국내에서 뭐 용하다는 무당들 다 저를 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마음은 굉장히 큰데 몸이 못 따라준다, 그거였어요. 항상 제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어제 같은 날이에요. 머릿속에 수많은 아이디어와 일들이 떠오르는데 몸이 따라주질 못해요. 그러면 제 몸이 허약하냐? 아니에요. 저는 제가 트레이너 헬스장 있잖아요. 트레이너보다 몸이 더 좋아요. 물론 이제 뱃살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딱 휘갈 정도는 아니고 딱 보기 적당할 정도로 좋고, 일단 몸이 되게 좋아요. 그래도 이 일 자체가 아무리 몸이 강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육신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남들하고는 다른 게, 저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종이장에도 살을 베어서 피나고, 뭐 좀만 하면 멍들고 까지고 부러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몸이잖아요.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뭘 잘못했나, 너무 기고만장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제가 전에 기고만장해서 뭔가 까불다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제한이 많은 약한 존재라면 살아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주술일 하지만 저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야외의식 하기 너무 가장 완벽한 날씨이기 때문에 몇 주째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원래 그전에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인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수락해서 진행하고 있는 의뢰건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여성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요즘 야외의식 하기가 너무 완벽한 날씨이기 때문에 자꾸 밤에 나가서 밤새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에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귀신 무섭다 하지만 저는 귀신보다 무서운 게 과로사예요. 그런 사람들이고, 최근에도 좀 이 사람이 의뢰를 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뭔가 막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모함하는 게 목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분들은 사연을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못해요. 사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막 목소리도, 우리가 뭐 전화 상담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전화 상담한 것만 해도 아마 10,000번은 될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10여 년 되면은 이 상담 개수가 최소한 몇천 건은 돼요. 목소리만 딱 들으면 압니다. 그냥 뭐다 이렇게. 거의 귀신이 되는데 절박함도 없고 원한도 느껴지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게 딱 바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분은 딱 그래요. 야, 너 거짓말 했는데 못 알아채네? 가짜네?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다 속아드리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뭐 나쁜 놈들 잡겠다고 막 난리 피지만 나쁜 놈이 너무 많아서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냐면 이 스토리가 나올 때 움직이는 게 좋긴 해요. 나쁜 놈을 잡겠다고 치면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죽으면은 더 특별한 인연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살아서 뭐든지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한 명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어요. 정말 내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막 설레발쳐가지고 막 오지랖피면서 여기저기 막 뛰쳐다니면 그러다가 핑 하고 그냥 쓰러져
죽어버리면 다시 또 그 업보를 또 풀기 위해서 다시 또 태어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저와의 인연을 생각해보고 이 사람은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의뢰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딱 알거든요. 통화해보면 이 사람은 괜히 나한테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뢰를 받고 일을 합니다. 물론 100%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에요. 애누리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인연이 없어도 사연을 들어보고 이번에 해야겠다 하면 진행합니다. 가격도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안 받아요. 뭔가 막 귀신 얘기하고 귀신 목격 얘기하고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은 너무 체력이 소진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귀신이야 뭐 항상 보는 거고 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귀신은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 자체가 좀 한심한 것 같아요. 있다 없다 가장 한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있는 것 뻔한데 있다 없다로 쓸데없이 논쟁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 사건을 수사를 할 때 목격자 진술을 받잖아요. 법정에서는 목격자 증언을 받기도 하고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빙성이 올라가잖아요.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믿을만하다.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한 몇백만 명은 될 겁니다. 누적된 게. 그러면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웃기는 거는 이상하게 목격자가 많은데 정신의학과에 계신 의사분들, 과학자들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지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거를 여러 명이 목격을 하고 동의를 하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중잣대. 웃기는 거는 어떤 의사는 귀신은 없다고 막 주장해요. 조현병이다. 망상이다. 근데 정작 본인이 어떤 소송을 할 때에는 목격자 한 4-5명만 돼도 막 큰소리 칩니다. 근데 귀신을 봤다는 목격자가 벌써 몇 명인가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정신병자인가요? 제가 법을 전공했다는 걸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면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주술사가 왜 법 전공한 거를 이렇게 항상 언급을 할까? 그것도 좋은 대학교 법에서 법을 전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대학교에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강조한 이유가 실용학문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귀신은 과학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법적인 이 원칙에 따르면 목격자가 많으면 그거를 되게 판사님들이 되게 많이 신빙성을 갖고 받아들이거든요. 목격자가 많으면 A가 B를 폭행하는 거를 CCTV는 없지만 한 30-40명이 목격을 했다. 100명이 목격을 했다. 그 현장에 있던 100명이 목격을 했다 하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다수론 소수론이 있죠. 다수의 과학자가 지지하는 가설이 있고 그런 거는 워낙 많은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믿어지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뭐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법적 체계, 그 다음에 의학, 과학, 다 똑같이 숫자를 중시하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느냐, 경험했느냐. 의학도 마찬가지죠. 수술을 했어요. 그 같은 수술 방식으로 했더니 대부분 다 낫더라면 그게 힘을 얻죠. 네, 숫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뢰 받을 때 숫자에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의미를 두고. 마찬가지로 신을 목격한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 1000명 거기에 그치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못해도 수백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선무당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군 소멸 주술을 저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부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적의 효능을 부정하면서 부적을 팔고 있는 그 선무당들, 참 재밌죠. 어떤 부적의 효용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부적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하고 이게 왜 효과가 안 나오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쓱 보고가 아니고 부적을 딱 뜯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도, 어떤 의미, 이 전체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 해석을 하면은 이런 해석이 나온다. 딱 해서 이 부적은 잘 그렸다, 잘못 그렸다를 이제 판단을 전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언어학을 또 공부를 깊이 했기 때문에 이 문자 해독 어느 정도 합니다. 그냥 또 거기다가 이공계 출신이라서 수열이나 이런 것들도 행렬이나 이런 것도 알잖아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종합적 통계를 내서 규칙성을 발견을 하고, 또 제가 또 한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한자를 싹 풀어서 이거는 어떤 한자를 차용한 거고 이건 어떤 한자를 변형한 거고, 그래서 이 부적은 이런 의미를 갖는데 해석해 보니까 이건 행운을 빌어준 게 아니라 저주하고 있다. 실수로 잘못 그린 부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석 못할 부적이 없다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무당들이 쓴 한자 기반의 그 부적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해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적은 정말 연구를 해서 쓴 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쓴 부적들이 많고, 어떤 부적은 엉망진창으로 쓴 부적도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게끔 써서 부적이 엉망진창이 되면 되게 안 좋은 게 꼬여들기 시작해요. 재수없으면 귀신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막 부적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는 집, 이런 데 이상하게 오싹함이 느껴지잖아요. 부적 때문에 귀신이 꼬여드는 거예요. 부적도 많이 쓴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적을 만들다가 보면은 이제 저처럼 주술 구조물을 만들게 돼요. 부적 구조물을 만들게 돼요. 점점 더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거는 그 응용을 하시고
안 좋은 거는 응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말씀들은 안 하셔도 저처럼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시면 만드세요. 뭐 이게 저만의 또 전유물은 아니니까,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 잘 만드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 삼각, 저 같은 경우는 천지인에 기반해서 주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도 이 삼각형 3을 중시 여기는 거고, 그리고 구결계는 3에서 나온 주술 방식이에요. 그래서 3의 배수 9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부적이 한 장인 것 같지만 부적이 3장씩 중부적으로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받쳐놓은 겁니다. 저렇게 하면은 천진 세 번 이렇게 나와서 불교에서 말하는 33천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단체 33계급을 말하기도 하고,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안정적인 숫자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중시 여기는 숫자입니다. 5배수로 가는 분도 계시는데 5에서 10으로 확정되면 10에서 막히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무결한 숫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10이라는 숫자는 저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거기에는 상하관계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부적의 균형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이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주술의식을 의뢰를 받을 때 3배수를 받아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리고 내년 봄 정도 되면 이 주술재단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더 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더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더 강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브이로그 영상이기 때문에 뭔가 막 자극적이고 막 그런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주술사로 일을 하면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을 공감하시겠지만, 어설프게 일을 하면 되게 찝찝함이 남아있고, 그 찝찝함이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뭔가 능력이 딱 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회복을 해서 또 이제 의뢰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주술의식을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좀 잘 챙겨 먹고, 그리고 건강을 좀 회복을 해서 다시 또 제대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아마 그분이 PD 출신 무속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방송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저주 대행을 정말 잘하는 남자 무당이 있었는데 뭐 죽었다, 잘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저주 주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이 축복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저조식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진짜 제가 더러운 일, 직업이라 말하잖아요. 정말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냥 인형 하나 딸랑 가고 가서 하는 거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준비할 게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항상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딴짓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저주대행 한다고 하면서 온라인에서 막 엄청나게 글을 많이 쓰고 막 도배를 하고,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런 일을 하신 분은 그럴 겨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눈 뜨면 부족 만들고 위니재단 만들고 재료 사다가 또 묻고 붙이고 깎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글을 그렇게 많이 쓸 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 제 말이 옳다, 그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워록 채널은 허구가 없어요. 다 100% 싫어합니다. 실제 경험하지 않은 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주대행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과로사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죽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물류 배달하다가 죽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낮과 밤이 바뀌니까 남들 다 잘 때 밖에 나가서 날밤 새고, 낮과 밤이 바뀌고 그러면은 사람이 과로사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정말 저렴하게 해드린다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래요. 내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어떨 때는 진짜 최저임금 겨우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면은 노예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노예가 안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애군소미로식 촛불 켜놓고 막 들어놓고 편하겠다,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말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하루에 뭐 20명도 돌리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조명을 낮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지 빛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변을 어둡게 해서 이 빛이 더 자기 가장 잘하는 꼴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이 촛불이 막 춤을 춥니다. 이 구결기 안에서. 요즘 기도가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원래 전에는 막 전자기기 막 오류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이 날씨가 모든 주스루식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와버리면 그때부터 또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춥고 덥고 하면 개고생하는 거죠. 뭐. 추울 때 나가서 찬바람에 손가락 얼고 귀 얼고 힘들고, 눈 오면은 이게 길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더디고 미끄러지고 잘못하면 진짜 죽을걸요. 그리고 진짜 추워서 막 벌벌벌 떨면서, 우리나라는 모닥불도 필 수가 없잖아요.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너무 많이 껴입으면 기동력이 떨어지고, 기동력을 올리면 발이 꽁꽁 얼어서 막 동동거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날 졸소식은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좀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부적 받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진짜 영혼을 담는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이게 과로사 하는 거구나, 일하다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아,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